목기린 씨 타세요. 목기린 씨 타세요. 목기린 씨가 걸어가고 있죠? 노랑 색깔 표지. 화목마을 마을회관에 편지가 도착했어요. 또 목기린 씨군. 목기린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요. 고슴도치 관장은 편지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로 가시가 곤두서곤했어요. 보통 이런 내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9번지 목기린이에요. 버스로 8정거장 거리를 늘 걸어다니는 가엾은 목기린이요. 저는 요즘 꿈에서조차 걷는답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면 제 딱한 다리가 이불 속에서도 허우적대지 뭐예요. 마을 버스 천장을 높여주세요. 저도 버스 태워주세요. 목기린 드림. 안녕하세요. 목기린이에요. 버스 타고 싶은 목기린이요. 어제는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웅덩이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덕분에 옷이며 가방이며 엉망진창이 됐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면 가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걸어온 뒤 그만큼 또다시 걸어가야 했죠.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그냥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하루를 견뎠어요. 정말 끔찍한 하루였답니다. 목기린 드림. 안녕하세요. 이젠 말 안 해도 제가 목기린이란 것쯤은 아시겠죠? 오늘은 목과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무리해서 걷지 말라고요. 하지만 전 계속 걸어야 해요. 왜냐고요? 저는 매일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버스에 탈 수 없으니까요. 목기린 드림. 화목마을 마을버스는 고슴도치 관장이 계획했어요. 마을 1번지에서 10번지까지 주민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요. 보면요. 아이고, 아기들이 많은 2번지 다람쥐네와 4번지 노르네를 생각해서 어른과 아이이 함께 탈 수 있는 의자를 들여놓았습니다. 3번지 고릴라 기사와 8번 돼지네도 거뜬히 탈 수 있도록 버스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5번지 콩새네의 의견을 듣고 창가에 나뭇가지 의자를 두었습니다. 향수병에 걸린 7번지 백두산 사슴을 위해서 백두산 야생식물을 모았습니다. 야생식물로 향수를 만들어 버스에 걸어두었죠. 황목마을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아주 좋아했어요. 고슴도치 관장을 볼 때마다 약속을 잘 지켰다며 칭찬했습니다. 마을버스를 만들겠다는 건 고슴도치 관장이 관장 선거 때 한 약속이거든요. 고슴도치 관장은 자기가 생각해도 아주 훌륭한 관장인 것 같아 으쓱했어요. 그러던 차에 목기린 씨가 9번지에 이사 온 거예요. 마을버스 천장을 훌쩍 넘을 만큼 목이 아주 긴 목기린 씨가 말이죠. 고슴도치 관장의 눈에 목기린 씨는 그저 까마득히 높이 솟은 탑처럼 보였어요. 한 번은 목기린 씨가 마을버스 옆에 서 있는 걸 봤는데 마을버스 한 대를 더 올려도 목기린 씨의 키보다 클 것 같진 않았어요. 목기린 씨가 타려면 버스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고슴도치 관장은 책상에 올려둔 달력을 힐끔 봤어요. 몇 달만 더 있으면 새 관장을 뽑는 선거가 돌아와요. 고슴도치 관장은 목기린 씨 편지를 구석으로 슬쩍 밀었어요. 다음 관장이 될 누군가가 목기린 씨 문제를 자기 대신에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요. 같은 시간 목기린 씨는 땀을 닦으며 2번지 정거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막 7정거장을 걸어온 터라 몹시 지쳤거든요. 목기린 씨 사무실은 1번지에 있으니까 이제 한 정거장만 더 걸으면 돼요. 정거장에 바람이 불었어요. 목기린 씨는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혔어요. 언젠가 돼지네 막내 꾸리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창문을 열고 눈을 감으면요. 마치 바람을 타는 것 같아요. 바람을 탄다니 무척 신이 날 것 같았어요. 바람이 나처럼 큰 기련도 태우려나? 목기린 씨는 궁금했어요.
버스도 바람도 다 타보고 싶었죠. 마을버스가 다가오는 소리에 목기린 씨는 눈을 떴어요. 버스가 탈탈거리며 언덕을 내려오더니 목기린 씨 앞에 멈춰섰어요. 날 태우려는 건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도 목기린 씨는 목을 쭉 빼고 버스를 바라봤어요. 누가 타든지 타지 않던지 화목마을 버스는 정거장마다 의례 멈춘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주민들이 목기린 씨를 보고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신문을 쫙 펼쳐서 얼굴을 가리는가 하면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우기도 했죠. 고릴라 기사가 무심한 얼굴로 페달을 밟자 버스는 이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정거장에서 멀어졌습니다. 목기린 씨는 버스 뒷공무니를 바라보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기다란 목이 기울어질 듯 휘청거렸지만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서둘러 걸은 덕에 목기린 씨는 늦지 않게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목기린 씨는 건물을 짓고 고치는 일을 해요. 키가 커서 천장을 올리는 일을 주로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목기린 씨는 자리에 앉아 동료들을 내려다봤어요. 기둥 담당 비버와 바닥 담당 두더지가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지 키득거렸어요. 색칠 담당 공작도 끼어들더니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목기린 씨도 그 틈에 끼어들고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궁금했고 같이 웃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도 목기린 씨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목기린 씨와 이야기하려면 고개를 한껏 쳐들고 목청껏 외쳐야 하니까요. 특히 두더지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 모두 꼭 필요할 때 말고는 목기린 씨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목기린 씨는 일을 마치고 다시 한참 걷고 걸어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는 반가운 손님 대진의 막내 꾸리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목기린 씨. 꾸리는 끈달린 쿠션을 가방처럼 등에 메고 있었어요. 목기린 씨와 이야기할 때면 자주 뒤로 넘어져서 목기린 씨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 생각났어요. 목기린 씨가 버스에 탈 수 있는 방법이요. 꾸리는 말을 하면서 목기린 씨를 한껏 올려다보다 그냥 그만 발라당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이쿠, 괜찮니? 목기린 씨가 꾸리를 걱정스레 굽어보았어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꾸리가 아무렇지 않게 뻘딱 일어났어요. 푹신한 쿠션 덕분에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가서 하자꾸나. 목기린 씨는 꾸리를 데리고 집안 풀밭으로 들어갔어요. 풀밭 식탁에 차와 과자를 차리고 꾸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목도 있는 힘껏 꾸리 쪽으로 구부렸죠. 얘기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목기린 씨가 차 밖으로 목을 내밀 수 있도록 버스 천장에 창문을 내고요. 창문 아래에 기다란 손잡이를 세우는 거예요. 각 잡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요. 목을 버스 천장 밖으로 내민다고?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니까요. 버스가 흔들리거나 갑자기 멈출 때 손잡이를 붙들면 안전할 거예요. 그러면 좀 낫겠구나.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해줄까? 여태 편지 수십 통을 보냈어도 꿈쩍 안 할 텐데. 안 하던데. 저도 쓸게요. 같이 보내면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장문과 손잡이라. 고슴도치 관장은 꾸리와 목기린 씨의 편지를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버스에 창문을 더 내고 기둥 손잡이를 세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침 마을에서 목기린 씨만 버스를 못 탄다는 사실이 다른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져 몹시 곤란한 터였죠. 고슴도치 관장은 책상 한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목기린 씨가 보낸 편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고민 끝에 고슴도치 관장은 주민회의 때 목기린 씨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목기린 씨에게 답장을 썼어요.
진해하는 주민 목기린 씨에게 그동안 먼 길을 걷느라 불편을 겪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는 목기린 씨와 꾸리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마을버스를 개조하는 것은 무리이니 한 대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평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목기린 씨가 출퇴근하시는 시간에 다닐 겁니다. 목기린 씨가 알아보고 타실 수 있도록 버스 창문에 아래에 글이 적힌 안내판을 붙이겠습니다. 목기린 씨 타세요. 그 정도지? 권장 드림. 드디어 마을버스에 탈 수 있다니. 목기린 씨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른 아침 목기린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9번지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조금 뒤 꾸리도 쿠션을 달고 달려왔죠. 조금 더 기다리자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고릴라 기사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버스 앞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앞문이 목기린 씨 키에 비해 턱없이 작았어요. 버스 천장에 낸 창문이 앞문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였죠. 뒷문으로 타야겠어요. 뒷문이 천장 창문과 가까운 걸 보고 목기린 씨가 말했어요. 고릴라 기사는 더욱 못마땅해하며 뒷문을 열었어요.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고릴라 기사는 이번에도 목기린 씨가 버스에 못 타면 그냥 출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낑낑. 목기린 씨는 키를 조금이라도 더 낮춰보려고 뒷문 문턱에 걸터 앉았어요. 그런 다음 온 힘을 다해 목을 구부린 채 조심조심 몸을 버스 안으로 들이밀었어요. 조금씩 작은 문에 기대어 목을 밀어넣은 목기린 씨가 마침내 버스 바닥에 자리를 잡았어요. 곧이어 천장에 난 창문 밖으로 땀에 젖은 목기린 씨의 얼굴이 뿅 쏟았습니다. 와, 성공이에요, 성공! 꾸리가 목기린 씨의 다리를 껴안고 환호했어요. 목기린 씨의 얼굴이 천장 밖에 있어서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고릴라 기사가 서둘러 페달을 밟자 버스가 출발했어요. 목기린 씨는 고개를 돌려 버스가 지나온 길을 봤어요. 매일같이 걷고 걸었던 길을 오늘은 버스를 타고 지나고 있어요.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몸이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빨리요. 목기린 씨는 울어버리고 싶을 만큼 감격스러웠답니다. 멀찌감치 뒤에서 버스 한 대가 다가왔어요.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와 목기린 씨는 겁이 났지만 마을버스와는 다른 찻길로 오고 있어서 안심했어요. 그때였어요. 고릴라 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찻길을 옮겼어요. 빨리 다음 정거장에 갈 생각에 뒤에 바짝 달아붙은 버스를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목기린 씨는 운전석 창가로 머리를 뒤밀었어요. 바로 뒤에 버스가 있다는 걸 고릴라 기사에게 어서 알리고 싶었죠. 하지만 힘껏 목을 빼고 구부려 봐도 천장 주위를 맴돌 뿐 운전석 근처에도 못 갔어요. 아무리 목이 긴 목기린 씨라도 마음대로 늘어나고 구부러지는 용수철이 될 수는 없었죠. 위험해요! 당장 옆길로 옮겨요! 목기린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버스 바닥에 발을 쿵쿵 굴렀어요. 그제서야 고릴라 기사가 뒤따라붙은 버스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당탕! 고릴라 기사가 황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버스키들이 부딪히고 말았어요. 쿵 충돌이 아니라 버스에 탄 다른 주민들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목이 버스 밖으로 나가 있던 목기린 씨는 목을 많이 다치고 말았죠. 구급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꾸리가 문병으로 와서는 훌쩍였어요. 아니야, 너 때문이라니 말도 안 된다. 목기린 씨는 붕대가 칭칭 감긴 목을 침대에 꼿꼿이 기댄 채 꾸리를 다독였어요. 꾸리가 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봤는데요. 목기린 씨는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꾸리의 말에 또 귀를 기울였어요. 목기린 씨는 천장 전문가잖아요. 버스 천장을 목기린 씨가 만들 순 없나요? 좀 더 안전하게요. 꾸리의 말에 목기린 씨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보니 버스에 태워달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면 버스에 탈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천장에 창문을 내자는 것도 꾸리가 낸 의견이었죠.
어느덧 목기린 씨는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천장을 훌쩍 높인 마을버스 설계도를요. 집으로 돌아온 목기린 씨는 새로운 버스의 모습을 종이에 그려나갔어요. 버스 만드는 걸 본 적이 없는 터라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설계도를 완성했죠. 목기린 씨는 고슴도치 관장에게 편지 대신 설계도를 보냈습니다. 앞장에 이런 말을 덧붙여서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관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는 목기린 씨 이야기로 쉽게 끝날 줄을 몰랐어요. 목기린 씨가 버스 타는 걸 반대하는가 하면 오히려 목기린 씨 타세요 버스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목기린 씨가 파수꾼처럼 찾기를 지켜봐주면 마을버스가 더욱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그 말에 고릴라 기사는 뜨끔했답니다. 그날 목기린 씨가 발을 굴러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뒤에 오는 차를 더 늦게 보았을 테니까요. 그랬다면 아주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몰라요. 고릴라 기사는 망설이다가 손을 들고 주민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답니다. 버스 천장을 없애면 어떨까? 라고 두더지 씨가 말했고요. 원숭이 씨가 안 돼! 비가 오면 젖잖아. 그러다가 이게 누구지? 목기린 씨 전용 오토바이를 만듭시다 해서 꾸리가 그건 너무 위험해요. 고릴라 기사가 목기린 씨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꾸리 오빠가 큰 사고가 났다면 우리 꾸리가 다쳤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어요. 쉿! 목기린 씨는 아침부터 준비한 도시락 2개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붕대를 푼 기념으로 꾸리와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거든요. 대문을 막 지나려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비중 나와 있었어요. 고슴도치 관장이 보낸 편지였어요. 목기린 씨는 약속 시간이 다 되어 편지를 일단 가방에 넣었어요. 공원에 도착해보니 꾸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목기린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공원 버스 정거장에 있는 꾸리를 발견했어요. 꾸리도 목기린 씨를 보고는 재빠르게 달려왔어요. 제가 금방 뭘 봤는지 아세요? 뭘 봤는데? 목기린 씨 타세요 버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지금은 한낮인데? 게다가 오늘은 휴일이잖니. 하지만 분명히 본걸요? 조금 전에 건너편 길로 지나갔으니까 버스가 곧 이리로 올 거예요. 꾸리가 찾기를 가리켰어요. 목기린 씨는 정거장 의자에 앉아 찾기를 내다봤어요. 짐을 잔뜩 실은 트럭 한 대가 언덕을 내려오고 있을 뿐 버스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서 새 버스라도 만들려는지 트럭에는 커다란 바퀴와 크고 작은 의자, 길고 짧은 손잡이가 실려 있었어요. 누가 쓰려는 건지 등받이가 유난히 길쭉한 의자도 척 올라가 있었답니다. 트럭이 이내 큰 소리를 내며 목기린 씨와 꾸리 앞을 지나갔지만 둘은 눈여겨볼 생각도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어찌된 일이지? 꾸리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아니면 깜빡하고 안내판을 그대로 둔 건가? 그래, 그럴지도 몰라. 한데 그것도 아니라면? 생각에 잠겨있던 목기린 씨가 갑자기 가방을 열었어요. 관장에게서 온 편지가 그제야 생각난 거예요. 건너편으로 지나간 버스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목기린 씨는 조심스레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목기린 씨의 설계도와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버스를 새롭게 고쳤습니다. 목기린 씨, 이제부터는 마을 버스를 마음껏 타세요. 추신, 앞으로도 마을 버스는 계속 고쳐나갈 겁니다. 화목마을 주민이라면 모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목기린 씨 타세요 해서 이렇게 뒷좌석은 목기린 씨도 편하게 앉아서 안전벨트하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아주 천장을 높게, 그리고 손잡이도 엄청 길고 의자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제목은 목기린 씨 타세요였어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목기린 씨는 매일매일 마을회관에 편지를 보내요. 아기들이 많은 이번 다람쥐네도 향수병에 걸린 7번 백두산 사슴도 모두 화목마을 마을버스를 즐겨 타는데 목기린 씨만 목이 아주 길어서 버스에 탈 수 없거든요. 과연
목기린 씨에게도 마을버스에 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끝. 재밌었어? 다음에 또 인물 읽어줄게.